자, 오늘 리뷰할 페이퍼는 Improving Image Generation with Better Captions라고 하는 이 페이퍼에 대해서 페이퍼인지 뭐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쪽은 굉장히 뭐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이후에 Spark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과학적인 그 엄격하게 외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언티픽한 좀 그게 조금 떨어져요. 자기네들도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회사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페이퍼인데 오픈에 커머셜라이즈 된 소프트웨어인데 뭐 저도 뭐 카파를 만들고 또 뭐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저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카파를 만들었을 때 카파 시스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아니잖아요. 카파를 만든 그 문항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지. 근데 이거는 완전 시스템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이 시스템이 저 시스템보다 낫다 그러는데 누가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거잖아. 그것도 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지금 컴피티션 하고 있는 컴페티터스 하고 DALL-E하고 뭐 다른 거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되게끔 했거나 그런 각도에서 봤거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잘된 결과만 나와요. 만약에 안 됐다고 칩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회사 거보다 이 방법론으로 안 됐어. 그럼 나왔을까? 안 나오죠. 못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페이퍼가 제가 그랬죠. 적는 사람은 의도가 있다고. 항상 그렇습니다. 왜 이 연구를 했을까? 어떤 의도 없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무슨 이밸리에이션 스터디 뭐 이번에 뭐 학회 가서 발표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 want to kn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도 좋은 게 많이 있고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밸류에이션도 했다 그러고 뭐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머신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뭐 이랬는데 또 배울 거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림을 생성을 해서 평가 속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그림을 생성을 해서 평가 속에 집어넣어야 되나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평가에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이런 그림 그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림이 없이 글로만 문항을 하는 게 텍스트로만 문항을 만드는 게 한계가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첫 번째 있고 그럼 그림 그리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 니즈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퍼를 쓰거나 뭘 어쩌거나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타픽인 건지 펀더멘털한 거를 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배팅을 하는 거는 그 멀티모달한 거 텍스트를 넘어서 그게 비디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있는 니즈는 계속 있어요. 그게 인지적으로 더 relevant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안다라는 게 글을 읽어가지고 파악하는 것만 그렇게 측정할 수 있냐? 다른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미지 쪽은 안 없어집니다. 더 많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그게 뭐 이미지를 넘어서 비디오까지 해가지고 사운드까지 막 들어가는 그쪽 단계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굉장히 비싸요. 이미지를 제너레이트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평가에 쓸만한 이미지 제너레이팅 쉽게 되던가요? GPT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던가요? 잘.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게임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 쉽게 되더냐고. 20불짜리 한 달에 앞에 앉혀놓으니까. 펑펑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체계적으로 하이 퀄리티, 결국에는 퀄리티 어슈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뭘 던지면 뭐가 나오니까 튀어나오니까 색깔도 바뀌고 뭐 그림도 바뀌고 하니까 굉장히 좋죠. 카파차면 이게 굉장히 끌린다고. 근데 그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consistent, 그 퀄리티, 우리가 원하는 desirable 된 퀄리티로 나오게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뭘 써서 만들려고 합니까? 이 페이퍼를 읽으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평가에서 쓰는 교수님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달리를 가지고 만들자. GPT 안에 있는 달리 3가 이렇게 인테그레이팅 되어 있는 거잖아요. 텍스트 투 이미지. TTI가 내부적으로 인테그레이트 돼 있으니까 챗GPT 그냥 4 프로 버전 쓰면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그림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인테그레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라고 하는 모양. 그렇다고 지금 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조금 지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소라가 인테그레이팅 돼서 GPT-4에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비디오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예요? 텍스트 to 뭐예요? TTV가 됩니다. TTA 애니메이션이 되든 TTV가 텍스트 to 비디오가 되고 텍스트 to 이미지가 되고 텍스트 to 스피치는 뭐 TTS는 많이 들어봤고. 여기는 거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뭐예요, 그러면? 프롬프트라는 얘기.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태스크도 수행되고 뭐 이런 과정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뭡니까? 이 게임은 기승전 무슨 게임이에요? 뭘 잘하는 게임이에요? 프롬프팅을 잘하는 게임이에요. 프롬프팅. 근데 프롬프팅이 쉽더냐고. 뭘 해보라 그러니까. 쉽지 않죠? 남에 있는 거 잘 된 거 가가지고 베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어땠었어요? 힘들어요. 지금 이제 이미 존재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게임인데 그러려면 이 DALL-E E라고 하는 GPT 이제 프로 버전에서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합시다. TTI를 어떻게 잘 쓸 건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면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중요합니다.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달리의 GPT에 최적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 퀄리티 어슈런스를 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이 페이퍼를 보자고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뭐 간단하게 뭐 무슨 프롬프트를 어디 좀 훔쳐다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봐서는 엔트로피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케바케예요. 어디 프롬프트 없나요? 막 우리 막 글 적기 싫으니까 남의 글 훔쳐다가 뭐 베껴 가지고 좀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죠. 좋은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글을 보면서 훔쳐다가 뭘 쓰려 그러는데 작가가 그 글 써내는 게 그렇게 쉽게 훔쳐지더냐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 하려면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이 친구들의 관점은 이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써서 우리는 이미지 제너레이팅을 잘하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려면 얘네는 기계를 만드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이라 우린 달리를 쓰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가 필요해요? 기계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데이터를 줘야지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뭐 알고리즘이야.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건데 데이터 싸움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거는 뭡니까? 데이터라는 걸 뭐예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돼서 지가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가지고 그걸로 학습이 되지만 이미지는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킵니까? X하고 Y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페어를. 인풋하고 아웃풋을. 그럼 X는 뭐였어요? description이고 Y는 이미지죠. 그래서 페어로 만들어서 줘야 될 거냐. X, Y를 막 밀어 넣으면 그 다음에 X를 주면 Y를 이제 주는 거예요. X랑 Y가 pair of 데이터가 있어야지 슬로프도 구하고 인터셉트도 구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X, Y를 주면 코릴레이션을 구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슬로프하고 인터셉트 구해놓으면 X 넣으면 뭐 나옵니까? Y가 튀어나오잖아. 슬로프하고 인터셉트이 있으면. 지금 기초통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태티스틱. 그쵸?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X하고 Y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X를 넣고 어떤 Y를 넣는가에 따라가 다르겠죠, 모형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미지가 Y라고 칩시다. 야, 이런 거를 말하면 이런 거를 줘. 이런 이미지를 줘라고. 그게 학습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때 줬던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한 디스크립션이라고 칩시다.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주고 디스크립션 주면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보통 그림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에? 잘 들어보세요. 그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어야지 좋은 데이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이 그림하고 이 설명이야. 이 그림하고 이 설명이야. 그걸 만 개를 갖다 막 때려 넣든지 그 모형 그러고 그래야지 되는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이 페이퍼에서?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인터넷에. 뭐 긁어다가 해야 되는데 그림에 대한 좋은 설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망가지지. 그림은 팁다 많은데 그 그림이 뭐냐고. 그게 뭐 세모, 네모 이런 거야 캡션하기가 쉽지. 이게 세모예요, 네모예요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숫자가 2예요, 3이에요 그런 거는 많이 되어 있잖아. 지금 말하는 그림이 뭡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 평가에서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럼 복잡한 그림은 뭐가 없었다고? 트레이닝 상태에서 달리 이제 버전 2 뭐가 없었다고요? 그림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캡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제가 카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게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는 문항이라는 게 무슨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교수님 문항 생성기를 뭐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그게 데이터라 그랬죠, 문항이. 그래야지 기계가 학습이 된다고. 질문하고 답을 굉장히 다양하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아규멘테이션이 아니라 뻥튀기를 해주잖아. 우리가 모형을 넣으면 질문하고 답이만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야지 기계가 트레이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카파는 원래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제 바라봤던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하기 위한 슈퍼바이즈 러닝을 그 AI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했던 거는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데이터는 문항과 답은 누가 만든 거예요? synthetic하게 automatically generating 되어 있는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원래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맞는 질문과 답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퀄리티도 떨어지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기계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요. 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기계로 질문과 답이 되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신세틱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여기서는 뭘 하는 겁니까? 뭐가 필요했었어요? 캡션이 필요하잖아. 아니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필요한데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적으라 그러면 그 쉽게 적힙니까? 그림을 그리기는 쉬워요, 암묵적으로. 근데 그려놓은 그림을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게 쉽냐고. 누가 해야 돼요, 그 설명을. 이 그림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걸. 닌겐이 해야 되잖아. 어디가 어떻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을 보면서 인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해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뭔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페이퍼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아니 캡션이 없어. 캡션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뭐예요? 캡션 제너레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거 하고 캡션 제너레이팅 하고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지하고 만들어서 두 개를 집어넣어서 DALL-E 3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highly detailed 되어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설명하는 그 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둘 다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잘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승전 뭡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캡션 제너레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캡션 제너레이터는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말로 잘 설명해주는 그 제너레이터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교수님? 캡션 제너레이터는 뭡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피어처를 줬든 뭐가 어찌됐든 말 만들어내기 게임이잖아. 글을 쓰는 게임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캡션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캡션 제너레이터가 내 옆에 있네. 뭘 가지고 캡션 제너레이터 GPT-4를 가지고 한 거예요, 또. 잘 봐. 텍스트 제너레이터 하는 엔진이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말 만들어내는 친구를 가지고 있잖아.
GPT-4 랭귀지 모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랭귀지 모형을 가지고 있는 놈을 가지고 이미지 캡션을 많이 만들어서 이미지하고 붙여가지고 그럼 highly describe 되어 있는 캡션이 나오죠. 그거 붙여가지고 달리를 만들어 보니까 달리 3를 만들어 보니까 일을 잘하더라. 이게 티키타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티키타카가 무슨 말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텍스트가 잘 되니까 이미지가 잘 되기 시작하잖아. 텍스트 제너레이팅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잘 되는 거를 만들잖아요. 제가 GPT-2가 있으면 3 만들기 쉽다 그랬죠. 3가 있으면 4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다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뭐 supervised learning 막판에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똑같다 하더라도 reinforcement learning은 무슨 뭐 랭귀지 모형 아닌가? 똑같지. 잘 알아먹고 그레이딩 해야 되는데 기계한테 그레이딩 시키는 거라 똑같다 그랬잖아. 루브릭 줘가지고 너 네가 스스로 임프루브 한번 해봐. 5점 받기 위해서 네 파라미터 한번 바꿔봐. 그게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해 폭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아, 이런 거를 말씀하셨군요. 그럼 다음 버전은 4로 만들면 4를 가지고 4 만들 때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 뭘로 만들어서 3으로 만들었겠지. 그럼 5 만들 때는 뭐예요? 4로 만들겠지. 그럼 계속 임프루브 하는 거지 뭐. 이전에 만들었던 AI 때문에 다음번 만드는 게 임프루브가 된다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AI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AI를 만드는데 중간에 AI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라고?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기계가 생성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기계가 생성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약간 자기 뻥튀기잖아요. 지가 만들고 지가 성장하고 막 이러잖아. 지가 나가지고 한계는 있겠죠. 그래도 일을 잘하잖아요. 사람이 이벨리에이팅 했든 뭐가 됐든 일을 잘하잖아. 그럼 됐지. 임프루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을 보고 얘가 도대체 뭘 어쨌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노베이션이지. 보고 우리는 뭐예요? 아, 요렇게 만들었어?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뭐 달리 4나 뭐 이런 걸 만들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린 잘 쓰는 사람들이니까. 아, 잘 쓰려면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찾으려면 평가에서 쓰는 거를 하려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잘 쓰고 이 친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뭔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임프루브를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서론 진짜 서론이 1시간이다. 그래요. 텍스트 이미지 모델 했는데 이게 굉장히 뭐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struggle to follow detailed image description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형들은 뭔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줘도 지 마음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잘 이그노어하고 잘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안에 데이터를 만들 때 데이터 자체가 poorly organized 된 캡션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그걸 묶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디테일하게 줘도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학습된 데이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캡션을 주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 문제점들이 조금 해결이 될까? 퀄리티가 나아질까? 하고 퀘셔닝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요. 텍스트 이미지를 했는데 synthetic 캡션이 나오게 하는 결국에는 이 synthetic 캡션을 만들어주는 automatic caption generator 갖다 붙여서 synthetic이라는 얘기는 기계가 만든 machine generated caption이라는 거예요.
머신 제너레이팅 된 캡션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보니까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프롬프트 팔로잉도 괜찮아지고 코헤런스도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competitors보다도 favorable하게 나아졌더라는 거예요. DALL-E 3에서. 그 페이퍼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쩌고 나왔는데 spatial bias가 있어서 이게 이제 attention, self attention layer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방법이 뭐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미지 제너레이터에도. 그래서 해보니까 그거 spatial bias가 뭔지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게 그 convolution neural network에서 있는 건데 여기가 리미테이션이 뭐냐면요. 이게 붙어 있으면 옆에 있으면 더 강한 것으로 보는 거야. 어째 이게 말들이 왜 근처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복잡한 말들이나 추론은 어때요? 굉장히 그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이게 GPU 싸움으로 간 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 있죠. 그거 하고 나중에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거 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추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직전에 했던 단어랑 계속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다 보면 말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깊을 수가 없죠. 깊은 추론이 안 돼요. 직전 것만 보면 왜 우리 하루살이들 있잖아.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사람이 하루살이 살면 뭘 먹지 뭐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눈앞에 닥친 것만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도 내다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런 걸 다루기가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나 CNN에서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ttention mechanism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거 있죠. 근데 attention mechanism은 어때요? 굉장히 비싸요. 트레이닝 시킬 때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를 계속 메인테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단어 같은 게 controllability of image generation. 야, 이 도대체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 뭘 말을 했는데 자꾸 무시하거나 오더링하거나 meaning이라든가 캡션을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캡션이 조금만 복잡해지니까 이건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이런 게 아니라 복잡해지다 보니까 캡션이 복잡해지면 그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텍스트 가지고 인코딩 이미징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prompt following이라는 그 용어를 여기서는 쓰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어떤 걸 하냐면 이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아. 데이터가 캡션이 구려가지고 데이터 캡션을 잘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poor quality of text image pairing data셋이 트레이닝 할 때 얘네들이 데이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확 갖다가 캡션을 진짜 디테일한 걸 해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하이파서사이즈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시작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퍼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페이퍼는 그래. 네가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임프루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이파서사이즈 해봐. 그래놓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정권과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어떻게 임프루브가 됐습니다. 이래야지 과학적인 페이퍼의 틀이 갖춰집니다. 여러분 페이퍼 쓰고 싶죠? 페이퍼를 쓰려고 있는 거 아니야. 퍼블리케이션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틀을 갖추십시오. 그냥 우리 석사 때 학부 때 이렇게 학예회 하듯이 돌리니까 이런 거 이쁜 거 나옵니다라는 저널 페이퍼는 승부가 안 나요. 그렇게나.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퀄리티가 문제였는데 양이 됐든 퀀티티가 됐든
이건 지금 current하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hypothesize 하고 experimental condition 잡아서 실험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아졌는지 control group, reference group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로 페이퍼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generating improved caption 하는 게 먼저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요? 이미지 캡셔너를 러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캡션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라는 머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detailed accurate description of image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캡션이 디테일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뭐예요? 그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터 달리를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단계 트레이닝은 뭡니까?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나오면 질문하고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하이 퀄리티 된 질문과 답변을 집어넣으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기계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기계가 그러지 않는 기계 혹은 양이 적거나 poor quality 아이템을 가지고 만든 기계보다 일을 잘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단계에 대한 example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컨트리뷰션은 뭐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descriptive image caption generator를 한다라는 거예요. descriptive image caption generator 만든 게 우리의 컨트리뷰션이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만든 캡션과 이미지로 DALL-E 3를 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했다. 뭐 이런.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봐. 그래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요 캡션을 넣으면 이런 게 나왔다 그러길래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순딩이처럼 나오더라고. 순딩이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거 그대로 따가지고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illustration of the graphic novel 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고 뭐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여기 이런 그림이 학습이 많이 되어 있나 보죠. 이런 글들하고 디스크립션하고. 그래서 나오고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되나 보면서 이 구조를 보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그 그림들의 언저리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언저리에 그림이 되어 있는 요 캡션 프롬프트, 결국 우리는 이게 프롬프트지. 얘 데이터에서는 뭡니까? 이미지 캡션이었고. 그렇죠? 얘를 학습을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이 캡션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지 구조가 잘 파악이 되면 우리 프롬프트를 얘가 학습시킨 그 캡션의 구조에 최대한 갖다 붙여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뭐 평가에 잘 쓰는, 평가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그림이 잘 나오는 게 만들려면 이 캡션을 제너레이팅 하는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피어처를 익스트랙션 시켜가지고 엑스퍼트한테 리뷰를 받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게 뭡니까? 캡션이잖아. 캡션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는 좀 엑스퍼트 뭡니까? 엑스퍼트의 디펜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쓰실 때 쌤이 페이퍼 쓰실 때 달리로 하니까 뭐 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GPT-4로 하니까 뭐 되는 것도 있어. 그럼 GPT 광고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 GPT-4가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세스, 내가 만든 프로시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시라고. 당신이 한 컨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GPT-4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물론 이제 치명적인 도구죠. 만들어내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 나중에 페이퍼를 익스펜드 시킨다고 칩시다. 뭐가 게임이에요? 프롬프트 만들어주는 게 게임이잖아. 결국에는 잘 보세요. 이게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미지는 생성시키면 되잖아. 지금 이미지는 안 나오지만 카파에 아직 그 이미지 제너레이팅 하는 거 안 붙였지만 뭐 만들어주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카파에다 임팩에서 파이프라인 구조 만들어서 무엇을 생성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예?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만들 수 있잖아. 내가 피어처를 주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무시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는 그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게 사람이 직접 적으면 힘들잖아. 이 디테일 되어 있는 디테일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힘들다고. 왜냐면 이 도구를 만드는 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끝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든 거를 따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걸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 제너레이터를. 근데 이 제너레이터를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는 건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GPT-4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 스텝 바이 스텝 프로시저를 가지고 얘가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가 나오게끔 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무슨 롤이 있어야 될 거. 남의 거 보면서 뭐 쳐다보면서 그림 좋네 뭐 이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 트라이를 해봤는데요. 그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뭐 똑같은 프롬프트 가지고 여러 번 생성도 해보고, 여기는 이제 처음 그림은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 제가 왜 이렇게 실험을 해보냐면 요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노베이션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extracting 시키고 구조를 만들고 GPT가 굉장히 잘 생성되게끔 하는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그 단계는 아직 안 왔죠. 그렇게 그 단계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나오게끔 해주는 expert knowledge랑,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 feature extraction 시키는 거랑 combining 시켜서 그 prompt generator는 갖다 붙여서 이제 평가의 어떤 특정, 뭐 평가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나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지하고 텍스트, 캡션하고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원래 왜 이 텍스트는 누구한테 만들어졌었어야 돼요? author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닌겐들이 만들었던 텍스트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데이터에서 이렇게 두 개 밀어내는데 뭐 굉장히 심플하고 뭐라고요? 백그라운드 디테일이 다 빠져 있고 common sense relationship, 이게 지금 그 요소들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아무리 밀어 넣어 봤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로 만들면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왜냐면 복잡하게 이야기도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바꿔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 빠진 게 뭐냐면 이거는 피어처예요. 이거는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object의 presence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each object가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얘를 디테일, 컬러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그 object의 컬러와 사이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해주고,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캡션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을 텐데 캡션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요런 것들을 피어처로 해서 만들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요런 피어처를 중심으로 해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만들면 우리가 달리를 쓸 때 퍼포먼스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Synthetically generate, automatic caption generator를 만든 거예요. ACI를 만든 거라고. Automatic caption generator를 해줄 수 있는 머신을 그거는 이제 뭐 딥러닝으로 만든 거, 룰 베이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캡션이 이미지 캡셔너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딩 그러면 이제 이미지 캡셔너, 오토매틱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이런 건 테크니컬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딥러닝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이미 인터넷에. 그럼 아트 텍스트는 이미지 우클릭해 보면 사람들이 뭡니까 웹 디자이너나 뭐 만들 때 올려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 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그죠? 근데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만들면 SSC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심플하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DSC라고 하는 굉장히 이 이미지를 주면 캡션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너레이팅 되는 그 친구를 가지고 그 엔진을 가지고 얘하고 DSC하고 이 그림하고 두 개를 뭉쳐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데이터에 얘가 페어로 들어가야 되잖아. 페어로 들어간 이 페어냐 SSC하고 이미지 페어냐 아트 텍스트 정도의 페어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 제너레이팅 하는 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연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에는 뭘 쓰는 거예요? 이미지를 주면 GPT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주면 얘 디스크립션 만드는 게 되죠.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이미 GPT는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캡션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문항에 내가 뭔가 문항에 만들어 놔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있는 문항의 이미지하고 그것을 피어처를 뽑아서 캡션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expert knowledge랑 합쳐가지고 아주 뛰어난 이미지 제너레이팅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생성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뭔지 토픽이 어디로 가는지 고민을 좀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short synthetic caption 만들고 그걸 가지고 long highly descriptive한 caption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뭡니까 아주 짧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highly describe 되어 있는 게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feature만 extraction 하면 어떤 겁니까? 사실 요 수준인 거예요. feature만 잡는 거. 근데 그 feature를 잡은 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descriptive한 그 텍스트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죠. feature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highly descriptive한 캡션을 길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는 뭐 들어가 있다고요? 메인 서브젝트이 뭐 있는지, 서라운딩이 뭐 있는지,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텍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피어처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일단 그리고자 하는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 요런 형태의 피어처들로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피어처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건지 우리는 휴먼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휴먼이 보고 그 그림이 뭔지 백그라운드로도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 다음에 얘에서 이렇게 피어처로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게 있고 이 피어처를 highly descriptive한 캡션으로도 그릴 수 있죠. 혹은 두 개를 다 줄 수도 있죠. 피어처로 아주 스키매틱하게 정리된 것만 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highly descriptive한 캡션을 만들어서 붙여줄 수도 있고 highly descriptive한 캡션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세 개가 나와요. 컨디션이 나오잖아.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이미지만 던졌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피어처까지 뽑아가지고 피어처를 정리해줬을 때 expert가. 세 번째는 뭐예요? expert가 정리한 피어처를 가지고 뭐예요? highly descriptive한 캡션까지 넣어서 생성했을 때. 그러면 생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세 개 중에 어떤 게 더 잘할 건지 hypothesize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페이퍼의 디렉션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 붙여가지고. 자, 나머지는 그렇게 만들어서 likelihood 뭐 테크니컬한 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캡션 제너레이터를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겪었던 게 뭐냐면, likelihood 모델, 모든 것들은 likelihood 모델인데 어느 distributional regularity의 overfit이라는 거예요. 평균하고 평균 같은 데다가 너무 overfit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는 뭔가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다가 몰아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의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 값에 너무 오버핏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을 오버핏이 안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variation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데이터를 만들 때 variation을 줘요. 어떤 특정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에 너무 오버핏이 돼서 그 패턴하고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버핏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만드는 입장이 아니니까 GPT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좀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지 제너레이팅하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단계잖아요. GPT를 놓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 아이디어를 조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정 단어, 앞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어나 언을 먼저 시작하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몇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round truth 캡션을 조금 섞는 거예요. 5% 정도, 5%에서 10% 정도. ground truth는 말이 좋아서 ground truth지 캡션이지. 이거 뭡니까? 사람이 생 노가다로 만든 캡션도 어느 정도 섞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섞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variation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적으로 variation이 생기는 거예요. 그 variation을 조금 이용을 해서 했답니다. 그 다음에 evaluation mechanism, methodology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지 인코드에서 이미지 인베딩 ZI와 GT를 이미지 캡션하고 이미지하고 두 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성을 해서 얼마나 캡션하고 이미지하고 벡터로 만든 다음에 비슷한가 코릴레이션이 됐다. 똑같은 거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인베딩 되어 있는 이미지를 숫자로 바꿔야 되고 캡션을 숫자 벡터라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벡터라이징 해주는 그 클립이라고 하는 그 스코어링을 메서드인데 이거는 이미지하고 두 개 똑같습니다. x와 y를 넣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구하는 건데 x도 숫자고 y도 숫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한 개념인데 이미지를 숫자로 바꾸고 캡션을 숫자로 바꿔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걸로 메서드ology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더라고요? highly descriptive and synthetic 캡션이 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 편은 뭐냐면 descriptive synthetic caption from same dataset이고 이 new dataset이잖아. 난 별로 차이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짧게 하나, 이거 보세요.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새 데이터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차이가 안 나죠. 지가 한 거 그 데이터에서 하면 잘하지. 당연히 잘하지. 근데 새로운 데이터셋 던져주니까 이게 highly descriptive 하나, short synthetic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피어처만 딱 정리된 거 있죠. 핵심만 정리된 거 주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slightly better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slightly better 뭐 이런 거하고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고 recaptioning 같은 경우는 average처럼 보여서 이제 그거는 있어요. recaption을 하게 되면 이게 요거 보세요. variation이 좀 줄죠. descriptive synthetic은 뭐예요? 좀 variation이 줄어요.
별량이 준다고. 왜 그러냐면 얘가 기계가 만드는 거는 이게 스테이블한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캡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드는 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진짜 케바케고 막 이게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을 줘서 좀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스테이블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적게 쓰면 이게 그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많이 하게 되면 디스크립션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있어요. 디스크립션을 많이 하면 스테빌리티가 올라간다고. 아시겠어요? 짧게 하면 평균은 비슷한데 짧게 하나 길게 하나 평균은 비슷해요. 근데 짧게 하면 뭐라고? 대박 칠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많이 쓰면 어떻다고요?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별량이 주는 거야. 아주 안 좋거나 아주 나쁘지는 않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in general하게 improve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당연하지. 어차피 여기서 만든 건데 지가 자가 복제하는 거잖아요. 자가 복제인데 자가 복제한 그 퀀터티 가지고 어떻게 improve가 돼? 뭐가 improve 되려면 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variation이 improve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variation을 줄이는 걸 improve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균은 못 올리지만 consistency는 높아졌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mprovement가 평균만 올리는 게 improvement냐고. consistency를 올리는 것도 improvement지. holding average constant 하면서 평균 분산 배웠잖아 우리 그래도. 그래서 averaging 해서 blending ratio 하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80% 섞은 거랑 90% 섞은 거랑 95% 섞은 거랑 synthetic 어떤 게 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스스로 하는 건데 트레이닝 셋에서 하는 건데 트레이닝 스텝에서 당연히 synthetic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섞어준 거는 뭐냐면 variation 줄이려고 아니 그 저기 뭐냐 그 overfitting 줄이려고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20% 90% 10%나 20%를 섞어보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한 5%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다. 오버피딩 줄이는 용도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너무 기계만 하면 오버피딩 되니까 한 5% 정도 주자. 뭐 이게 대충 그 사람이 한 거 있죠. 약간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람이 한 게 노이즈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우습다. 아무튼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5% 주고 기계가 한 95% 정도 줬을 때 퍼포먼스 있게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되고 practical usage of 이게 중요합니다. 참 내가 읽으면서 와 도파민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highly descriptive한 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뭐래요? GPT-4를 써서 그걸 했다. 내가 뭔가 숏을 주고 나서 이걸 굉장히 말로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디스크립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GPT-4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GPT-4를 하면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리미테이션이 나오는데 아니 이미지에 없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이 이미지에는 없는 거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highly descriptive하게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다 빼먹고 없던 거 말도 지어내고 그런 hallucination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럴싸하게 막 말을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졌다는. 그것을 GPT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캡션이 있었어요. 캡션이 있는 거를 굉장히 describe 잘 되는 캡션으로 바꾸는 거를 upsample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테크니컬한 용어니까 그대로 나중에 사이테이션 달고 우리도 가져가자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엑스퍼트가 뽑아내는 거는 뭐였었어요? 우리가 피어처였다고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숏하고 스키매틱한 캡션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그것을 아주 수려한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upsampling 과정이라고 upsam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짧게 한 거 있죠. A bird
scaring and scarecrow 하면 이 허수아비한테 놀란 새를 describe하면 이게 나오는데 아주 자세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이것을 요렇게 만든 거를 GPT-4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훨씬 더 요런 식으로 바뀌어졌고 이 바뀌어진 이 캡션과 이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GPT에다가 넣어서 이제 아니 달리 2에서 뭐 얘를 만들었으면 달리 3를 GPT-4의 캡션 기능을 합쳐가지고 달리 3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AI를 가지고 AI를 만드는 거랑 같죠. 오토메이티드 이벨. 그래서 해보니까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그러면 그림이 수십만 장 나오죠.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해요.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크라이테리언 잡아서 오토매틱하게 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거 꼭 훔쳐다 쓰십시오. 여기는 뭐냐면 보세요.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그림을 만들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프롬프트에 적절한지 안 한지 이밸류에이션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GPT 지가 만든 프롬프트를 가지고 달리가 그린 그림을 누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여기서는 GPT-4가 이밸류에이션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라고 기계가 이밸류에이터의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라이즈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Real-time intra-self evaluation이라고 그랬죠.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을 주고 기계한테 스스로 지가 만들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하게 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라이즈에.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얘도 똑같은 걸 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수님 이미지는 얘가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뭐예요? 요걸 Vision Enabled GPT-4 그림을 보고 캡션하고 그림 주고 나서 야, 이 캡션에 이 그림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는 거를 누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GPT가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그걸 하는 프롬프트라고 어펜딕스 D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지금 우리는 뭐 어땠습니까? 사람한테 보냈잖아. 휴먼 이밸류에이션 했잖아. 그것만 했잖아요. 근데 시간 엄청 들죠. 몇 개 모였습니까?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아마 해보니까. 뭘 해야 되니까 하는데 몇 개 안 모인다고. 아니 돈 안 주고 읍소해가지고 내가 몇 개 좀 해줘 부탁해가지고 몇 개나 모으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페이퍼도 쓰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길인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 페이퍼는 뭡니까? GPT-4를 가지고 달리가 생성해 놓은 그 속에 지가 이미지 인식기가 있으니까 이미지 인식기 가지고 캡션 주고 캡션 지가 만들었는데 GPT-4로 만드는데 그 지가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터한테 보냈대요. 사람한테도 좀 보냈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했겠지. 프롬프트 해주고 스타일하고 코헤런스 요 세 개의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했어요. 이것도 잘 훔쳐야 됩니까? 안 훔쳐야 됩니까? 훔쳐요. 다 따로 만들 필요 없어 이제. 이미지를 줬을 때 어떻게 이미지가 잘 됐는지 요 구조를 가지고 훔쳐서 만들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170개 만들어가지고 250 캡션 해가지고 랜덤리 셀렉트 해가지고 한 사람당 어쩌고 하니까 사람한테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달리 3로 만든 게 미드전이나 다른 것보다 낫더라.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E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더라고 하는 약간 광고 비스무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먼 이밸류에이션 받을 때 2개 딱 주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야, 요 그림이 나왔어. 이 캡션을 가지고 나왔어. 어떤 게 더 낫냐?
어떻게 생성되는 게 더 낫냐? 왼쪽 게 낫냐? 오른쪽 게 낫냐?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벨리에이션을 시킨 거예요. 어떤 제너레이터가 더 일을 잘하냐? 내가 요 디스크립션을 줬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왼쪽 편은 뭡니까? 달리 3인데 하나는 미드전일 수도 있고 하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했었는데 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하나잖아. 똑같은 거 주고 그림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죠. 달리 3만 해도 항상 얘 이빌루션 박살인 게 뭐냐면 아니 니도 잘 나올 똑같은 프롬프트인데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잖아. 그중에 어떻게 셀렉션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미드저니도 마찬가지죠. 4개씩 주잖아요. 좋은 거 있을 때도 있고 나쁜 것도 우리 골라 쓰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가 한계가 있다고. 기계가 한 걸 가지고 기계가 뭐 셀프 이벨루션 시키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자 그래서 해 보니까 특히 spatial awareness가 바이어스가 있더라. 뭐 이런 단어들에서 굉장히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to the left of, underneath, behind 이런 것들이 unreliable하게 작용한다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써 보니까. 근데 이거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용어를 썼을 때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에 일 잘하는 용어를 따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트레이닝 시킬 때 이런 게 안 들어갔다는데. 그죠? 그래서 피어처를 만들어서 익스트랙션 시키고 두 개를 같이 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 represented the whole world 하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specificity 특히 GPT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세하게만 쓰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햇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에. 좀 자세하게 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피어처 줘 가지고 피어처 가지고 만들어 내라 그러면 없는 말 막 지어내잖아요. 써서는 안 될 말을 지어내기 시작한다고 GPT한테 캡션을 만들으라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딜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찾으면 우리가 또 뭐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지. 아이디어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요런 말 할 때는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 또 나름대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싹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임프루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